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석유화공정기술교육원의 에너지화학 공정과 교수 강민관입니다. 제가 오늘 얘기 드릴 부분은 LVDC, MVDC 배전계통의 최적 보호 협조 및 배전계통 오동작과 고장 억제에 대한 기술입니다. 제 양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전기공학과 공학박사를 했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포스코 ICT에서 연료전지 MBOP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에너지에서 MBOP 설계와 개장 설계를 했습니다. 또한 건양사이버대 국제대에서 외래교수를 역임을 했고요. 제 전공 분야는 LVDC, MVDC, 다시 말해서 DC 배전계통의 최적 보호 협조 기술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ESS가 연계된 배전계통의 최적 운영 시스템, 또한 이 배전계통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장과 사고에 대한 보호 협조입니다. 네,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연구 분야 중에 한 주제는 LVDC, MVDC 배전계통의 최적 보호 협조입니다. 최근에는 국가적으로 DC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계통은 AC 계통이고, 그러다 보니까 AC 계통의 신재생에너지 전원, 전기저장장치,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또한 DC 부하 같은 게 증가하고 있고요. 이 증가의 추세에 발맞춰 AC 계통에서 DC를 보낼 수 있는 용량 한계가 다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DC를 보급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AC에서 DC로 배전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한 40% 정도. 이것을 절감하는 게 국가 과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과제 중에 일반 배전계통에 전기자동차가 충전소가 들어왔을 때 그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ESS가 들어왔을 때 보호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들이 현재 초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AC를 공급하지 말고 DC로 공급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이미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DC로 이미 실증을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DC로 기존의 AC망을 DC로 배전을 하자는 그런 과제들이 많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C 계통에서 DC 계통으로 배전을 하게 되면 손실이 발생을 하고 약 전체가 40% 정도, 만약에 DC에서 DC로 배전할 경우는 손실이 10% 정도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DC로 배전하는 게 더 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DC 기술은 HVDC 중심으로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기술이 적용된 거는 제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남단에서 제주도로 전기를 공급하는 건 HVDC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 배전계통이 MVDC이기 때문에 MVDC로 배전계통을 꾸며야기 때문에 이 MVDC 계통, 약 중전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저전력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실상에 쓰고 있는 전력은 LVDC입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지하철이나 경전철은 저희가 DC 750에서 1500V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실 가정에 어떻게 공급할 거냐, 만약에 공급하게 되면 그 보호 협조를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낙뢰나 서즈나 고주파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 다음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차단기가 어떻게 동작할 거냐, 이런 기술들이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24년까지 약 6조 300억 정도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연평균 7.1%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DC가 우리 배전계통에 들어왔을 때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사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그거를 차단할 거냐, 그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또한 DC 전의 공급을 위한 컨버터나 DC 차단기의 보호 동작이 기존의 AC망의 보호기기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메인 컨버터가 탈락하기 전에 사고 구간만을 신속하게 분리하지 못해 사고 보호기기 보호협조가 운용이 어렵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에는 부하와 사고를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는 선택 보호 계정기의 운용 알고리즘과 사고 구간을 신속히 분리하는, 즉 다시 말해서 사고가 아닌 구간은 계속해서 전기를 공급하고
사고가 난 구간만 신속하게 분리하는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거를 실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델링을 했고요. 자, 보신 바와 같이 이 그림에서 일반적으로 이 패턴입니다. 부하와 사고 전류에 대한 패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E에 해당되는 이거는 이제 경전 처리 움직였을 때 부하 패턴입니다. 경전 처리 한 번만 움직였을 때와 C, 그 다음에 경전 처리 왕복 교차했을 때 D, 그 다음에 3번 교차했을 때 E 정도, 이런 그래프가 발생을 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요 A 그래프는 단거리 사고가 났을 때,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1km 이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부하 전류가 이런 패턴을 그리고요. 만약에 한 4, 5km가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부하 전류 패턴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에 사고 시에 이게 땅으로, 그러니까 접지로 바로 저항성 문이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저항성 문이 발생했을 때 사고 전류 값은 보시는 것 같이 C보다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사고인지를 아닌지 판단 자체가 어렵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안한 거는 DIDT 경사각을 이용해서 경사각의 기울기를 가지고 사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배전계통의 오농작과 고장 억제입니다. 1970년대에서 90년대 이르기까지는 우리나라는 전기를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고요. 전기 품질에 대해서는 거의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전도 많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현재에서는 전기 품질 면에서 공업차 측에서는 신뢰도와 사용자 층에서는 최고급 품질의 전력 상태를 이렇게 요구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요즘은 우리나라는 전력용 반도체 소자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전기 품질에 있어서는 최고급 품질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급하는 전기에서 만약에 서지나 아니면 고주파가 함유되어 있다 그러면은 제조사, 그러니까 특히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반도체 공장에서 고주파가 함유되어 있는 전기가 들어왔을 때 반도체에 불량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고품질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냐,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고주파가 발생하는 것을 약 살펴보시게 되면 고주파가 발생하는 부분은 비선형 부하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비선형 부하라는 반도체를 사용하는,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UPS나 아니면 IGBT 소자입니다. 그런 소자, 반도체 소자를 사용하면 고주파가 발생할 수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주파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를 들어봤는데 하모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주파와 노이즈, 고주파와 고주파, 이거는 서로가 다른 거긴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파에서 상고주파, 오고주파, 이 두 개가 합치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장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들, 일반적으로 델타 Y 결선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Y 결선을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게 고주파입니다. 고주파는 접지를 통해서 모든 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모터가 달려있는 전동기를 사용하거나 인버터를 쓰는 공장에서는 고주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고주파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계통에 유입되는 고주파로 설비 유지 및 보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고주파가 발생하는 법칙에는 인버터와 UPS, 엘리베이터, 정류기 등 비선형 부하에서 발생할 수 있고요. 부하에서는 AC 모터와 컴퓨터 등 각종 산업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주파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내용 중에 변압기의 온도 상승과 중선선의 과열 및 화재, 또는 보호기기 오동작, 통신장애, 이러한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정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호기 오동작을 들 수 있는데요. 고주파로 인해서 갑자기 민감하게 세팅되어 있는 보호 계전기가 오동작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공장에서 확인해 보면 전력 품질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공장들은 고주파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민감한 부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민감한 부하, 특히 예를 들어 가지고 가스 감지기나
그 다음에 화형 감지기, 그 다음에 아니면 PLC를 쓰고 있는 공장 같은 경우는 가끔씩 PLC 카드 소자가 소진된다든가 아니면 감지기가 오동작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보면 고주파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차단하냐,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한 예를 들어 가지고 고주파를 발생하는 기기로 예를 들면 이 인버터 드라이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대용량의 모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 인버터 드라이버 VFD를 이용해서 돌리는데요. 이 VFD를 돌림에 있어 가지고 고주파 함유량이 보시면 80에서 한 120%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여기다가 리액터를 설치합니다. 리액터를 설치했을 경우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의 고주파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뭐 능동형 소자나 뭐 그런 고주파 필터를 설치를 하는데요. 그 고주파 필터 같은 경우는 IEEE 1547에 이거에서 5% 정도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30에서 40% 정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주파로 인해서 보면 여기 기기판에 소자가 소선된다든가 아니면 채널에 콘덴서가 이렇게 보면 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협업 또는 기술 이전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가 연계된 배전 계통, 즉 다시 말해서 마이크로 그리드 같은 소규모 계통에 대해서 보호 기술을 어떻게 협업할 거냐. 다시 말해가지고 DC 배전 계통에 EV 충전소 같은 급격한 부하를 사용하는 이런 계통에 대해서 사고 및 보호에 대해서 어떻게 협업할 건지, 이런 기술과 그 다음에 전기장치의 오동작이나 소선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시설의 전력 및 고주파 서지 오동작에 따른 예측 진단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과 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으로 제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만약에 저와 협업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하신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